밤이 깊어가는 진주의 도로 위 저희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목적지는 바로 제주도. 오늘은 금요일, 그리고 제주도 여행 첫째 날 밤입니다. 10수명의 크루원들은 하나둘씩 배에 올라갑니다. 저는 제주도로 가는 배를 처음 타보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배라서 놀랍습니다. 배에 올라가니 자동차와 자전거를 주차해 놓는 주차장이 배 안에 마련되어 있던데 이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도착하면 바로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벌써부터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순간입니다. 야, 배에 걸레이트도 있네? 그리고 배 안에 편의점도 있었는데 크루원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이것저것 구경하며 작은 간식거리와 음료들을 사모읍니다. 나는 멘토스 먹을까? 배가 출발하면서 선실 안에는 자연스럽게 설렘이 번져갔고 우리는 모두 갑판 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들고 저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캔이 열리는 소리, 가벼운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밤을 채워갑니다. 이러고 있으니 왠지 모를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밀려왔고 마치 오래전에 다녀온 수학여행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아와 어른이 되었지만 순수한 학창시절의 기분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배 위에서의 밤은 그렇게 특별하게 흘러갑니다. 우와. 둘째 날입니다. 일찍 눈을 떠 갑판으로 나가봅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서둘렀는데 이미 수잔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극 제2인 수잔은 성격상 이번 NRNF 제주도 수학여행의 인솔 선생님 역할입니다. 그녀도 역시 바다를 바라보며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그녀 옆에 서서 함께 일출을 기다립니다. 잠시 후 서서히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더니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말없이 그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감상하며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푸른 바다와 함께하는 자전거 라이딩. 얼마나 설렐까요? 나도 세야 되네. 라이딩 출발 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념 촬영을 합니다. 모두가 웃으며 여정의 시작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때는 앞으로 펼쳐질 라이딩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바람 아래서 팀원들과 함께하는 순간은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제주도 한바퀴 라이딩입니다.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 돌면 약 230km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과연 오늘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도 함께 밀려옵니다. (4km) 돌파, 용현 구름다리를 건넙니다. 그때 옆에 서 있는 돌 하르방을 보니 아, 여기가 정말 제주도구나 하는 실감이 강하게 듭니다. 돌 하르방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한 기분이네요. 돌 하르방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석상으로 제주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마을의 입구나 중요한 장소에 세워져 마을을 지키고 재앙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큰 눈과 넓은 코, 모자를 쓴 듯한 독특한 모습으로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등장인물 소개. 오늘 라이딩의 1번 미녀 라이더 소희입니다. 소희의 특징으로는 힘이 아주 세고 주짓수 해외대회까지 갔다 온 주짓수 실력자입니다. 오늘 라이딩을 위해 자전거를 급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릿 슈즈도 아니라네요. 이번 미녀 라이더 효랑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크로스핏을 좋아하는 크로스핏 미녀입니다. 이렇게 오늘 미녀 라이더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50km 돌파. 제주도 서쪽에 있는 한경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 경과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좀 많이 더운데 역시 한여름. 과연 오늘 라이딩 잘할 수 있을지. 가다가 경치가 너무 예뻐서 자전거를 세우고 포토타임을 가집니다. 역시 제주도 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바다 경치네요. 사진 찍고 다시 출발. 갈 길이 멉니다. 66km 지점에서 잠시 멈춰 보급을 합니다.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며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보급을 마치고 다시 출발하는데 더위가 본격적으로 몰려옵니다. 저와 효랑이 날리고 있는데 뒤쪽에 오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전화해보니 펑크가 났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네요. 저와 효랑은 기다리기 위해 그늘을 찾으려 했지만 구름 한 점 없이 햇볕이 수직으로 내려쬐는 바람에 그늘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말 덥네요.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도 이런 날에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아 근데 너무 덥다. 남는 여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살짝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75km 지점, 오른쪽에 신기한 산이 보이는데 삼방산이라고 합니다. 삼방산은 제주 서남쪽에 위치한 바위산으로 독특한 돔 형태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산속의 동굴이라는 뜻을 가진 삼방산은 중턱에 작은 동굴 사찰이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삼방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제주에서 놓칠 수 없는 절경 중 하나라고 하네요. 오전 11시 산방산 옆에 있는 커피숍 원앤온리에 도착입니다. 여기서 잠시 열을 식히며 커피를 한잔합니다. 저는 한라봉 주스를 마셨는데 가격이 살인적이네요. 지금 저희는 관광팀과 라이딩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행동 중인데 여기서 관광팀 인솔 선생님인 수장과 합류했습니다. 관광팀 팀원들이 제대로 힐링 중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자는 인솔하느라 고생인 듯 하네요. 관광팀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라이딩팀이 아닌 관광팀을 따라갈 걸 하는 후회가 슬슬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제주 일주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여 천백고지를 거쳐 숙소로 돌아가는 코스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제주도 일주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계절에 도전하기로 하고 이번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앞에 보이는 차량은 소위의 주짓수 인맥을 통해 빌린 주짓수 학원 차량입니다. 저녁에 봅시다. 조심히 갔다 오세요. 처음으로 생각해. 강하게 키우네. 그렇게 카페에서 다시 출발해 수정된 코스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군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순간 문득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팀원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설마 나 혼자 남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며 불안해집니다. 팀원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급히 휴대폰을 꺼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폰을 라이딩 저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땀 때문에 터치 스크린에 비밀번호가 여러 번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결국 폰이 잠겨버린 것입니다. 제 폰은 1시간 뒤에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만 냉정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고 이는 마치 저를 약올리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연락은 물론이고
지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까지 사라져버린 이 상황. 그야말로 멘붕의 시작입니다. 1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그 1시간이 영원으로 느껴질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머릿속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혼란이 계속 맴돌았고, 그러는 사이에도 팀원들이 저 멀리로 계속 이동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더욱 초조해집니다. 이 넓은 제주도 한가운데 나 혼자 남아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자전거를 타고 길을 헤매다 보니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전화를 빌릴 수 있는지 부탁해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됩니다. 팀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 과연 몇이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닐까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을 아무리 짜내도 팀원들의 전화번호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싶을 때 문득 팀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치킨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치킨집 전화번호는 찾을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붙잡고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해 전화번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신호가 가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낮이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엔 불안감이 더욱더 커집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러던 중 마지막 희망으로 인스타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제 채널 영상이 설명란에 있는 수잔의 계정 주소를 찾아 DM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잠금 상태여도 오는 전화는 받을 수 있기에 메시지를 확인하면 제 휴대폰으로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빨리 전화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모르는 계정으로 연락이 와서 사기 메시지로 오해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또 정처 없이 길을 헤맵니다. 배도 고프고 주변의 낯선 풍경은 더욱 저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다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 다 집어치우고 바다나 즐기자 하고 결심했지만 지금 휴대폰이 잠겨있어 지도를 볼 수 없기에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립니다. 이제 끝났어. 내가 이렇게 제주도에 혼자 남아 팀원들은 다 떠나가고 미녀 라이더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려던 이 여행을 그냥 다 망쳐버린 거야.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팀원들로부터의 전화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동안 느꼈던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팀원들 역시 모두 저를 찾고 있었고 곧바로 지금 제가 있는 편의점으로 올 거니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니 멀리서 하나둘씩 팀원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편의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원들 또한 땀에 흠뻑 젖어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고생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팀원들 역시 더위와 싸워가며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팀원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우리는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원래는 1100고지를 넘는 코스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더위 속에서 이대로 무리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최단 루트로 숙소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경로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경로에는 새별고지라는 어필 구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1100고지만큼 높지는 않지만 500m의 고도를 가진 고지라 여전히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평지를 달릴 때는 그나마 빠른 바람이 체온을 식혀주지만 어필에서는 속도가 느려 바람 한 점 없이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닙니다. 희망이 생겼어? 많은 물통에 담고 먼저 사람들 숙소 그렇게 다시 출발하는 팀원들.
지친 몸을 이끌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km) 돌파 7시간 15분 경과. 새별고지 정상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지옥 같습니다. 체력은 거의 바닥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은 거칠어집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아 몸에서 나는 열이 도무지 식지 않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하지만 역시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쏟아부으며 끝까지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침내 104km 지점, 드디어 새별고지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풀려나가듯 마치 숨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나 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지친 얼굴 속에서도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운힐 뿐입니다.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갈 생각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바람을 맞으며 가뿐히 내려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진짜 시련은 바로 이 다운힐에서 시작됩니다. 내리막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다운힐에서는 빠른 속도로 바람을 맞으며 체온을 지킬 수 있고 힘도 덜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적하게 내려갈 수 있지만 반면에 그만큼 속도가 빨라져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의 자전거는 구형 림 브레이크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손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제대로 줄지 않아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며 옆을 스치는 차량들이 쌩쌩 달려가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그 속에서 나도 통제되지 않은 채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상황이 되니 그 순간마다 생명의 위협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불안이 몸을 휘감습니다. 결국 그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모래 바닥을 밟는 순간 자전거가 미끄러지며 그대로 낙차하고 맙니다. 몸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충격은 순식간에 온몸을 덮쳤습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강력한 충격입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아프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손실. 카메라를 고정하는 마운트가 완전히 박살나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도착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던 계획이 산산조각난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고비를 넘긴 끝에 겨우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9시간 40분 동안 총 142km를 달렸고 그 여정은 그야말로 대모험이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결국 완주했다는 사실만큼은 제게 커다란 자부심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전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한계를 시험하고 다시금 자신을 깨닫게 해준 진정한 도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영상 잘못 나와 박수진 네가 시험 볼 수 있어. 에필로그.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보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고난을 끝내고 드디어 맛본 식사는 흑돼지 제육볶음. 온몸에 행복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웃음 가득한 얼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소중한 추억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시죠. 그리고 내일은 한라산 백록담 트레일 러닝입니다. 제주도의 상징 한라산. 그 가파른 오르막길과 험난한 트레일을 넘어 마주할 백록담의 장엄한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일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봐주세요. 찍으려면